보통 초보 셀러들은 상품을 어디서 소싱할지 몰라서 도매 사이트부터 검색을 해요. 도매국이나 도매매 이런 데 들어가서 상품 가격을 확인하고 그 상품을 내 스토어에 올리게 되죠. 그런데 아니 네이버에서 도매 사이트보다 더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멘붕 오는 거죠. 아니 이거 팔아도 남는 게 있나? 도매 사이트에서 7,000원인데 네이버에서 7,200원 팔고 있으면 난 뭐 100원, 200원 남기면서 장사하라고? 그러다가 또 다른 상품 찾아보고 계속 다른 상품 찾아보다가 결국 뭐 상품 등록은 하나도 못하고 시간만 버리다가 온라인 판매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빠른 포기를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딱 그랬어요. 도매국에서 상품 대량으로 가져다가 상품 등록을 하고, 근데 내가 등록한 상품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격이 더 저렴한 상품도 있었고 결국 시간만 버리고 판매는 한 개도 안 되고 가끔은 한 개씩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진짜 뭐 저는 이거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전업으로 하려는 생각이었으니까 이래서는 내가 쇼핑몰을 업으로 삼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진짜 뭐 잠도 안 잘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진도는 안 나가고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유튜브 보면서 야망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벌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대로 포기하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카테고리에서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은 어떻게 도대체 팔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을 제가 분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뭐 하루나 이틀 출근을 해서 내가 쇼핑몰 업무나 이런 거를 다 제쳐두고 그냥 잘 팔고 있는 셀러들 사이트 들어가서 진짜 천천히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들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이 딱 두 가지 있었거든요. 오늘 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공통점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판매하는 상품 수가 적다입니다. 보통 초보 셀러들은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상품을 많이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화제가 됐던, 아마 이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새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백종원 선생님이 한 말이 있죠. 메뉴를 3가지 이하로 줄여라. 메뉴를 3가지 이하로 줄이고 그 3가지 메뉴의 퀄리티를 올려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온라인 판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결국 도매국에서 대량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것저것 다 가져다 놓고 너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구매해 라고 하면은 뭔가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요, 내가 정확하게 뭘 사야 될지 모릅니다. 소비자들이 뭘 사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쇼핑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판매를 하면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판매해본다고 합시다. 내가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뭐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뭐 이니스프리 것도 갖다 놓고 뭐 다 갖다 놨어요. 내가 여드름에 좋은 거 다 갖다 놨으니까 너희가 비교해보고 뭐 이것저것 골라서 구매해봐. 이것보다요, 제가 여드름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요. 진짜 다 좋다는 거 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얼굴에 고추장까지 막 발라보고 진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 제 피부 보이시나요? 진짜 저 과거에 완전 여드름 때문에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보이시죠? 여드름 하나도 없는 거. 제가 쓰는 게 뭐냐고요? 제가 쓰는 거는 이겁니다. 이러면서 상품 한 개를 추천해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도 대량 등록할 때는 안 풀렸던 실마리가 이런 식으로 상품을 줄이고 여러 상품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줄이고 나서 어떻게 소비자를 설득시킬 것인지 부터 생각을 하니까 뭔가 실마리가 풀리면서 제 사업도 잘 풀려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현재 내가 대량 등록 방식을 사용하거나 상품 개수가 많거나 판매하는 상품은 많은데 잘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상품 수를 확 줄여보고 타겟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분명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잘 파는 셀러들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거나 제조 또는 사입을 하고 있었다입니다. 잘 파는 셀러들은 제조를 하던 뭐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하던 사입을 하던 다 이런 방식으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하루에 1000개씩 한 달에 3만 개를 파는데 제조 또는 사입을 해서 내가 원가를 개당 1000원씩만 낮춰도 이게 한 달 기준 얼마인가요?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이 사입을 하고 제조를 하는 순간 이게 다 내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3천만 원이면요 진짜 한 달에 펑펑 쓰고 1000만 원 쓰고 1500만
500만 원 써도 세금 떼고 다 뛸 거 해도 1000만 원은 제가 저축해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 기준 1000개, 한 달 기준 3만 개를 판매했을 때 이 물량 기준으로 국내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공급처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로 판매를 하면 제조사에서 다른 사업자로 내서 자기가 직접 판매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웬만하면 OEM 제조를 하거나 사입을 하는 거를 비추천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뭐 중국 공장에서 하게 되면은 중국 공장에서 했다가 그 중국 공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막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중국은 정말 진짜 제조면 제조만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국내 공장에서 제조를 하다가 그 디자인을 가지고 뭐 중국에 의뢰를 해서 지금은 중국 공장에서 OEM 제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보통 이런 분들은 제조는 거의 없었고요. 왜냐면 제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뭐 기계 설비부터 해가지고 싹 다 그거 매입을 하려면은 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최소 몇 억 단위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제조는 거의 없었고 보통 내가 상품을 기획하고 그 기획한 상품을 대신 제조해 줄 만한 그래서 OEM 제조 방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계를 들이는 순간 현금이 묶이는 거고 리스크를 제가 지는 거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리스크는 최대한 아웃소싱 하고요. 수익은 최대한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제가 최대한 적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수익은 제가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그거는 진짜 제가 잘 되고 싶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 상품을 잘 제조해줄 OEM 제조사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제조를 하고 저희 셀러는 판매나 마케팅에 좀 더 힘을 쏟아가지고 잘 판매를 일으키고 물건 소싱이나 제품 제조 부분은 아웃소싱해서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잘 파는 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1688이나 알리바바를 통해서 조금씩 물건을 가져오고 근데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내 상표를 부착하거나 내 상품 제작을 의뢰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내 상품이 잘 팔릴 것 같아, 나는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해서 무턱대고 OEM 제조를 맡겨버리면 그 상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상품에 내 돈이 묶여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조급해서 가격을 낮춘다거나 계속 악순환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잘 팔 거야. 나중에 잘 팔 거니까 이 초반 단계에서는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건을 샘플로 들여온다거나 소량을 사입해서 일단 진행을 해본다거나 그리고 나서 물건이 많이 팔리면 그때 OEM 제조를 들어가자라는 거죠. 저는 제가 왜 중국 공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실제 제 경험인데요. 일단은 국내 공장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발주하고 나서 물건도 금방금방 오고요. 근데 국내 공장에서 제가 OEM 제조를 하게 되면은 뒤에 보면은 제조업자 회사가 노출이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조금 잘 팔고 있으면은 금방 카피 상품이 뜨거나 그 공장에 다른 사업자가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제조사가 직접 제가 어떻게 어디서 물건을 팔고 있는지 아니까 그 제조사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상품명을 지어서 저보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잘 팔고 있는 상품이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나락을 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입하거나 OEM 제조를 하게 되면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공급처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부 중국 공장에서 OEM 제조를 해서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중국에서 사입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뭐 도매국이나 도매매보다 최소 3배에서 4배까지 가격을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제가 그 도매국에서 소싱해서 팔던 거를 중국에서 소싱해서 팔면은 그만큼 제 마진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중국 공장이 굉장히 뭔가 불친절하고 엉터리 상품이 올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걔네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OEM 부착 방식이나 스티커를 붙여달라거나 로고를 찍어달라거나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잘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제 서로 경쟁하려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MOQ도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사입 같은 경우는 한 박스 단위로만 사입을 해도 운임비나 뭐 이런 고정비가 문제여서 그렇지 충분히 보내주고요. 저희가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는 예전에는 뭐 몇천만원 컨테이너 단위 뭐 몇억 이런 식으로
식으로 금액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저도 뭐 진짜 몇백만 원 안 되는 돈으로 OEM 제조를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이야 많이 나가니까 많이 들여오는 건데, 충분히 몇백만 원으로도 내 상품, 내 브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 중국 공장 소싱하는 게 장점이죠. 근데 한국 공장에서 내 상표 부착 방식이나 이렇게 하려면은 그 한 공장에 하루 사이클을 다 돌려달라고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하루 생산량은 3,000개인데 이 3,000개가 보통 뭐 단가 곱하기 하면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물론 뭐 국내에서 OEM 제조를 하는 상품들이 있긴 해요. 화학 제품이라든지 인증이 까다로운 제품들은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OEM 제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겠죠. 중국 도매 사이트가 얼마나 싼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잖아요. 제가 도매국에서 이 상품을 봤을 때는 12,900원이었는데요. 이 상품을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9위안이었습니다. 9위안에 지금 환율 곱하기 200을 하고 1,800원에 대략적인 수입 원가 계산 시에 1.4 정도를 곱해준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500원, 2,600원 이 정도 선이 나오거든요. 한국 도매국에서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12,900원인 상품이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2,500원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품이 5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최소 제가 하나 팔 때마다 10,000원씩 더 버는 건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좀 오실까요? 내가 이거를 한 달에 200개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도매국에서 할 거를 중국에서 소싱하는 걸로 바꿨을 뿐인데 추가 수익이 200만 원이 더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품들이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4가지, 5가지 늘어났을 때, 그랬을 때는 이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 수익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소싱할 때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상품을 먼저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중국에서 사입해라, 중국에서 수입해라, 물건 위탁 판매하지 말고 사입해라 이렇게 해서 물건을 먼저 구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물건을 먼저 구매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그제서야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랴부랴 검색을 하면서 CPC 광고를 돌리게 되죠. 근데 이러면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은 그 재고는 온전히 다 제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1,000만 원어치 샀다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은 다 재고가 되거나 나중에는 진짜 폐기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파는 셀러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마케팅이나 광고를 돌려봅니다. 여기서 CPC 광고를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뭐 파워 컨텐츠라고 해서 그 블로그에 컨텐츠 형식으로 글을 쓴 다음에 이거를 파워링크를 걸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 광고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 상품을 자연스럽게 쓰는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촬영을 해서 그 상품을 노출을 시켜보고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를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입한 수에 대비해서 구매 전환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이제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매 전환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몇 명을 유입시킬 거고, 구매 전환율은 몇 프로였으니까 이 정도 양을 내가 사입을 하면은 내가 충분히 팔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제서야 물건을 샘플을 구매하고 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절대 많이 물건을 사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제 물건을 사입하거나 중국에서 소싱을 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재고 리스크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소싱을 할 때 사입 리스크가 없는 거죠. 대부분 사입하면 재고 때문에 망한다, 이런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안 하고 물건 사입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로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사입과 OEM 제조까지 직접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앞에 말씀드린 어떻게 유입시킬지랑 그 유입했을 때 전환은 몇 명이나 되는지, 유입률, 전환율 이런 거를 다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물건 소싱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재고 리스크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그냥 재고 리스크는 없다라고 봐도 돼요. 남들은 리스크가 없고 자본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재고 리스크도 없고 자본도 많이 필요 없는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좋죠. 정말 좋죠. 저도 이런 말만 들으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잘 파는 셀러들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을 안 하고 왜 사입을 했겠어요? 아니 안 팔린다니까요. 안 팔려요 진짜.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은 안 팔려요. 여러분 지금 잘 팔고 계세요? 뭐 혹시라도 잘 팔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이 말은. 그리고 잘 팔고 있더라도 마진 구조가 좋지 않거나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공급처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니까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저도 뭐 창고도 두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입을 하게 되면은 창고도 필요하지, 물류하는 직원도 필요하지, 지게차도 필요하지, 박스도 필요하지, 뭐 재고관리 프로그램도 사용해야 되지, 정말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우리가 뭐 개그 프로그램 보거나 예능을 볼 때 그 재미가 아니고요, 돈이 안 된다라는 거. 돈이 결국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 이유는 돈 벌고 싶어서잖아요. 어차피 판매를 계속 하려면은 우리가 사입을 하거나 OEM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제조를 직접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판매 끝단에는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근데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으로 처음에 접근을 해서 판매 경험을 쌓는 것까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사입을 하거나 OEM 제조를 해서 여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판매가 많이 됐을 때 내 상품으로 브랜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뭐 사입이나 중국 소싱이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으로 하는 거는 너무 돌아가는 방식이 너무 돌아가요. 차라리 사입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빠르게 부딪혀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사입도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리스크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면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차라리 이 방식으로 내 사업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돈 그냥 천천히 벌고 싶은데, 나는 그냥 돈 월에 한 100만원 200만원 벌려고 이 쇼핑몰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분 있으신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돈 빠르게 벌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가 빠르게 벌고 싶으면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으로는 안 맞다라는 거죠.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부업으로 50만원 100만원 벌고 싶으면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소수로도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으로 정말 월에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자기가 제조를 하거나 OEM 제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익이, 제 아는 지인분은 월에 500만원 1000만원 벌던 게 지금 사입이나 제조를 하면서 월에 6천만원 7천만원을 벌어요. 뭐 1억 5천 팔아도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게 다 그분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요약 드려볼게요. 첫 번째, 판매하는 상품 수는 줄이고 상품의 퀄리티를 올려라. 여기서 퀄리티는 상품 퀄리티는 당연한 거고요. 뭐 썸네일에 대한 퀄리티나 상세 페이지에 대한 퀄리티나, 그리고 어느 플랫폼에서 내가 판매를 할 건지, 어느 SNS에서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할 것인지,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유입수는 어떻게 되고 구매 전환은 몇 명이나 되었고, 그 유입률, 전환율을 내가 계산을 해서 상품 소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사입 또는 OEM 제조로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파는 셀러들은 다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다. 거기서 이제 사입 또는 제조, 이 방식이 있지만 제조는 기본적으로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다 아웃소싱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OEM 제조를 하거나 사입을 하자. 잘 파는 셀러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죠. 이 방법을 내 판매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단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제가 전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톡방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유튜브 구독자가 정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제 영상에 좋은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조금씩은 요새 힘이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